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이에요. 마이애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6달 전 일이에요.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30년을 다녔던 그 길인데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익숙한 건물들이 모두 낯설어 보였어요. 마치 다른 동네에 온 것처럼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길을 찾았는데 그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 끄는 걸 확인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가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서 하루에 2번 먹기도 하고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이름이 기억 안 날 때였어요. 교회에서 20년 넘게 알고 지낸 권사님을 만났는데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이름이 도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식은땀이 났어요. 저분이 누구시더라? 이름이 뭐였지?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혹시 그 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알츠하이머. 말로만 들었던 그 무서운 병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큰딸한테 전화했을 때도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잘 드세요. 딸의 목소리가 바쁘게 들렸거든요. 아마 직장에서 전화를 받은 것 같았어요. 응, 잘 있다. 너도 몸 챙겨라. 그렇게 말하고 끊었어요. 정말 힘들다고 무서운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니, 놓친 게 아니라 말하기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LA에 있는 작은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에 1~2번 안부 전화를 하는데 엄마 아프지 마시고 몸 잘 챙기세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괜찮지 않은데도요. 혼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건 밤이에요. 낮에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이라도 들잖아요. 옆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고 복도에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런데 밤이 되면 온 세상이 조용해져요. 시계 째깍 소리만 들려요. 그럴 때 문득문득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지금 약을 먹었나? 문은 제대로 잠갔나? 가스는 끄고 잤나? 확인하러 일어나면 분명히 다 끄고 잠갔는데도 다시 침대에 누우면 또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밤새 몇 번씩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새벽에 잠이 깨서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 집인데 내 방인데 갑자기 낯설어져요. 어둠 속에서 가구들의 위치가 헷갈리고 화장실이 어디인지도 순간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의 공포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마치 우주에 혼자 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다가 결국 병원에 가게 됐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셨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100에서 거꾸로 70 빼면서 말해보세요.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손이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이니까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초기라는 말에 잠시 안도했어요. 그러면 아직 괜찮다는 뜻 아닌가 싶었거든요. 약만 먹으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초기라는 게 시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끝인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기억을 다 잃어버리면 나는 누가 되는 걸까? 아이들 얼굴도 잊어버리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왔어요. 약을 먹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큰 사건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내 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주차했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1시간 넘게 주차장을 돌아다녔어요.
결국 마트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혹시 차를 못 찾겠어요? 그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함께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차를 찾았죠. 찾고 나서도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부끄러웠어요. 71살이 되어서 차를 못 찾아 헤매다니. 그때 정말로 무서워졌어요. 이제 혼자 운전하는 것도 위험한 건 아닐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마트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 보니까 현실과 드라마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드라마 속 인물이 진짜 아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뉴스에서 나온 사건이 내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 감각도 이상해졌어요. 아침인지 저녁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렸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교회 권사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영순이 언니 며칠째 교회에 안 나오셔서 걱정됐어요. 권사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권사님, 저 이상해졌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알츠하이머 진단받은 것,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 다 털어놨어요. 권사님은 제 손을 잡고 들어주셨어요. 언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식구들이 있고 한인회도 있고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맞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멀리 있어도 걱정해주는 자식들이 있고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는 이웃들이 있었어요. 왜 그걸 까먹고 있었을까요? 권사님이 도와주셔서 큰딸한테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딸아, 엄마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받았어. 무섭고 외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딸의 목소리가 금세 달라졌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바로 휴가 내고 갈게요. 아니면 엄마를 한국으로 모실게요.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 있으면서도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희가 마이애미로 이사 갈까요? 아니면 엄마가 LA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아들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일이었어요. 아이들과 긴 통화를 했어요. 당장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큰딸이 다음 달에 마이애미로 와서 한 달 정도 같이 있기로 했어요. 그동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고요. 작은 아들은 주말마다 전화하기로 했어요.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했고요. 권사님도 일주일에 2번씩 들르기로 하셨어요. 교회에서도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간단한 운동도 하고 뇌 훈련도 하는 모임이래요. 그렇게 주변에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물론 병이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깜빡하는 일이 많고 가끔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얼마 전에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을 써놓고 약 먹는 시간도 알람을 맞춰놓고요. 냉장고에는 중요한 전화번호들을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딸 전화번호, 아들 전화번호, 응급실 번호, 권사님 번호까지요. 처음에는 이런 걸 하는 게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도 나를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기억이 흐려져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요. 요즘 생각하는 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쑥스러워서 못했거든요. 이제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두려고 해요. 손자, 손녀들 이야기도 더 많이 들으려고 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비록 언젠가는 잊어버릴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어요. 권사님과 함께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기도 해요. 젊었을 때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진들.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말로 하면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끙끙 앓지는 않아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 모임에 참석했어요. 저처럼 초기 진단받은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로가 됐어요.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오래 앓고 계시는데도 밝게 사시더라고요. 병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은 도움을 받아요.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병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어떤 날은 정말 절망스럽거든요. 어제 분명히 기억했던 걸 오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정말 화가 나요. 하지만 그런 날에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억나지 않으면 메모를 보고 메모도 없으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해요.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도와달라고 하면 다들 기꺼이 도와줘요. 나이 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자존심만 세우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요즘에는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라도 써놓으려고 해요. 나중에 기억이 더 흐려져도 일기를 보면 그때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작은 일들도 다 적어요. 오늘 권사님이 와서 함께 차를 마셨다. 김치가 떨어져 가서 내일 마트에 가야겠다. 손녀가 전화해서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자랑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요. 나중에 읽어보면 그날의 기분까지 떠오르더라고요. 가끔 예전 일기를 읽어보면 신기해요. 분명히 내가 쓴 글인데 기억이 안 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글로 남겨놨으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해요. 큰딸이 다음 주에 와요.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혼자 살기가 힘들어지면 한국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도움을 받으며 살지 결정해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으로 가는 것도 망설여져요. 50년 넘게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기 마이애미가 제2의 고향이 됐어요. 한국말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 음식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가족들 가까이에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요. 뭘 선택하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행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의논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내 의견도 말하고 아이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무섭지 않냐고. 무섭죠. 당연히 무서워요. 언젠가는 아이들 얼굴도 못 알아볼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를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하지만 무서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서운 것도 받아들이고 그래도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죠. 내일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아직 괜찮으니까 오늘을 소중하게 보내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요. 마이애미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죠. 커피를 한 잔 끓여서 마시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해요. 별것 아닌 일들이에요. 빨래하기, 장보기, 권사님한테 안부 전화드리기. 그런 소소한 일들이 지금의 제게는 소중한 하루를 만들어줘요. 점심때는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여 먹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로운 반찬도 만들어 보고요. 손이 기억하고 있는 요리들은 아직 괜찮거든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해요. 예전에는 차로만 다녔는데 요즘은 걸어 다니면서 동네를 자세히 보게 됐어요.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집,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는 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이런 풍경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저녁에는 일기를 쓰고 아이들이나 권사님과 전화를 해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다 보면 외롭지 않아요.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때도 있는데 다들 그렇구나, 엄마 하면서 들어줘요. 고마운 일이에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기도를 해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고 내일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가끔 무서운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꿈을요. 그런 날에는 새벽에 깨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어요. 하지만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시계 소리가 들리고 이웃집에서 생활 소리가 들리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아, 맞다. 나는 지금 내 집에 있고 곧 아침이 되면 커피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할 거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안정돼요.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기억은 흐려져도 감정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따뜻함은 느껴져요. 비록 그 사람이 누군지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좋은 기분은 남아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 차갑게 대하면 그 불편함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 해요. 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으니까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기억한다고 생각해요. 지난달에 손녀가 비디오 콜로 피아노 연주를 들려줬어요. 무슨 곡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름다운 선율이 귀에 맴돌았어요. 그 순간의 행복함은 지금도 선명해요. 손녀의 자랑스러운 표정, 피아노 소리, 그때의 따뜻한 기분.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비록 언젠가는 잊어버릴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진짜니까요. 기억이 사라져도 그 순간에 느꼈던 사랑과 기쁨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고 믿어요. 작은 아들이 지난번 전화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저희를 잊어버려도 저희는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저희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 사랑해주신 모든 순간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맞아요. 내가 잊어버려도 아이들이 기억해 줄 거예요. 내가 사라져도 아이들 안에 내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큰딸은 요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자주 해요.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밤에 무서워서 울면 엄마가 옆에서 자장가 불러주시던 거. 엄마가 만들어주신 도시락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요. 아이들이 내 기억을 되살려 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까먹었을 일들을 아이들이 말해주면 아, 그랬지 하면서 떠올려져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과 옛날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함께 기억을 나누는 거죠. 교회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잃는다는 건 무서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나쁜 기억들, 괴로웠던 일들도 함께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남은 건 진짜 중요한 것들, 사랑뿐이에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기억을 잃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생각해보니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사랑이니까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마음, 아이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 그건 기억이 사라져도 남아 있을 거예요. 형태는 바뀔지도 모르지만 사랑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요즘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영순아, 무서워하지 마.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억이 흐려져도 마음은 따뜻해. 그거면 충분해. 물론 여전히 무서울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해져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하지는 않아요. 무서우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요. 밤늦은 시간이어도 아이들은 받아줘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희가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돼요.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는 거죠. 다음 주 딸이 오면 함께 할 일들이 많아요. 병원도 같이 가고 약국에서 약 정리하는 방법도 배우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도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딸한테 전하고 싶은 말들이 많거든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요. 엄마는 괜찮다고 무서워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자주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걱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도 하고 싶고요. 손자, 손녀들한테는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할 거예요. 비록 언젠가는 할머니를 잊어버릴지도 모르지만 할머니는 항상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 달라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무서워도 괜찮고 두려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들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해요. 함께하면 무서운 것도 조금은 덜 무서워져요. 그리고 오늘을 소중하게 보내세요. 내일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아직 우리 것이니까요.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마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영원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혼자가 아니게 해줄 거예요. 저도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